자, 이제 고려의 사회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고려는 이쪽에다 이렇게 먼저 쓸게요.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해요. 문벌 귀족 사회. 호족이 선생님이 이제 호족 세력이 많아서 왕건이 호족 통합 정책을 펼쳤다고 얘기하는데, 이 호족이 문벌 귀족이 되는 거죠. 문벌 귀족 사회인데, 이 문벌 귀족들의 세력이 셌어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힘이 세지니까 다들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이자겸의 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 서경은 지금 현재의 개경을 말해요. 선생님이 왕건이 그 후세에 나눈 남긴 후뇨 10조에 그 선생님이 붙여줬죠. 그 내용을 붙여줬고 그 요약본을, 그리고 거기서 형광펜도 칠했을 거예요. 서경을 중요시하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서경이에요. 자, 그러나 이거 두 개는 다 실패로 돌아가고요. 또 중요한 게 무신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라고 해야 되나? 관직에 들어선 사람들. 관직에 들어선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문신과 무신이에요.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쵸? 공부를 해서 뭐 행시 같은 거를 뭐 패스하고 이런 거죠. 근데 무신은요, 군인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근데 이제 문신들이 엄청, 그러니까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문신, 무신, 이게 서로 동등하게 대해주질 않았어. 그래서 결국 어떤 연회에서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문신들은 앉아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무신들은 그걸 호의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젊은 문신이 나이든 무신에 막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막 이렇게 희롱을 한 거지. 장난을 그러니까 나이에 맞지 않게. 그때 너무 이제 무신들이 그동안 불공평하게 대우받던 불만이 터져가지고 이 무신의 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이름은 이렇게 이방 정주 뭐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무신의 난이 사실 이건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무신 정권이 들어섭니다. 무신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약 100년간 계속이 돼요. 100년간. 약 100년간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를 말해요. 자, 처음에 이방이 정권을 잡았다가 이름을, 그러니까 이거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치? 이때부터 이렇게 이씨, 정씨, 이씨 하다가 최충원이 하고 성씨가 또 반복됐네. 이때부터요, 최씨가 4대 할아버지 손자, 할아버지 아들 손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쭉 집권기가 시작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좀 고려 안에서도 중요한 얘기니까 빠뜨리고 갈 수는 없어서 선생님이 여기 책에는 없지만 잠깐 했어요. 자, 오늘의 제목은 몽골의 침입이에요. 조선에 임진왜란이 있고 고려에는 이제 몽골의 침입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6.25가 있고 자,
1차 침입. 일차 침입은 1231년에 일어났어요. 이 고려 북쪽에서 그전에는 이제 여진이 좀 이렇게 힘이 있었는데 여진이 점점 쇠퇴를 하고 이제 몽골이 힘을 키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몽골과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어느 날 몽골 사신은 뭐예요? 왕의 명령을 받고 저 나라에 가서 이런 거를 전해라 라고 뭐 이렇게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다른 나라에, 요즘에 외교관 같은 거죠. 몽골 사신이 이제 고려 정부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죽어요. 근데 이 외교관은 그 나라를 대표해 갖고 오는 사람이잖아.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된 거예요. 이거를 구실로 쳐들어오는데 결국 고려는 이제 막 되게 이때부터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침입 때는 귀주성 싸움 기억하면 돼요. 군사랑 백성까지 서로 협력해서 대항을 했어요. 하지만 몽골을 이때는 몽골이 엄청났어요. 기마부대. 귀주성을 결국 포기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는 화의 서로 이제 이렇게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귀주성 포기하고 고려 수도를 막 이 사이에 막 강화도로 천도하고, 왜? 수도까지 막 쳐들어오니까 너무 막 했대요. 뭐 내가 본 건 아니지만 막 말 타고 막, 그쵸? 우리나라는 이때만 해도 뭐 기마 부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어쨌든 화해를 했는데, 그러고 또 잘 이렇게 있는가 했더니 또 2차 침입. 사실 이게 9차까지 계속, 이 원인은요, 이제 강화도로 이게 천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천도가 너네 약속을 어긴 거다, 우리 화해하지 않았냐. 이때 이래갖고 쳐들어왔는데, 이때 우리의 문화재인 초조 대장경이 소실됩니다. 처인성 싸움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이때 우리의 승려예요. 김윤후는 승려였는데 막 이때 너무 이제 전쟁이 크고 막 급박하니까 승려건 백성이건 다 막 같이 힘을 모아서 저항을 했는데, 이 김윤후가 처인성 싸움에서 적군의 대장을 죽입니다. 이때 이게 죽었으니까 후퇴, 일시 후퇴죠. 또 왜 일시 후퇴냐? 또 쳐들어오니까. 이 3차 침입 때 우리 이제 황룡사의 구충 목탑이잖아요. 석탑이면은 불이 안 타는데 목탑이잖아요. 이게 소실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고려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불교의 힘을 빌어서 이 국난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이제 고려 대장경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거를 고려대장경, 팔만장이라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부처의 힘으로, 불교의 힘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자라고 막 이제 정성을 모아서 이거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4차 침입부터 이제 9차 침입까지 쭉쭉 계속 쳐들어옵니다. 근데 막
결국 이렇게 결국 엄청 많이 털리고 화친을 맺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고려 군대 중에 삼별초는 이럴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뭐 거의 이건 너무 굴욕적이지 않냐, 항복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근거지를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로 이렇게 계속 옮기면서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고려 몽골 연합군에게 진압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삼별초는 보면은 그치,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이렇게 제주도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기다 쓸게요. 몽골의 내정 간섭이 시작됩니다. 내정, 우리나라 살림에 감나라 배나라 막 이렇게 참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겼잖아요. 여기에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이게 그 내정 간섭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를 한 거예요. 기관을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 기관을 통해서 내정을 간섭을 한 거지. 또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막 변발, 이제 막 머리 위에만 이렇게 남기는 거 있잖아요. 위에 남겨갖고 이렇게 닦는 거, 뭐 중국 영화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변복, 몽골의 옷 풍속 같은 게 막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볼까요? 몽골 1차 침입. 자, 귀주성 싸움. 네, 2차 침입. 이제 이때 초조대왕이 소실되고 막 이제 김윤우가 살리타, 우리가 잘한 거는 기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이때 황룡사 구축 목탑 소실됐고 고려대장경 만들기 시작했고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고려의 기본적인 사회의 근간은 문벌 귀족 사회였고요. 뭐 요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무신 정권이 약 100년간 이어졌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다.